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16일 새벽 4시 30분입니다. 지금 가장 속이 타고 있는 분은 우리나라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일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동혁 대표 때문에 피가 말라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전국에서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사람이 오세훈 서울시장이었습니다. 중도층에서 확장력이 있는 분입니다. 온건하고 또 실무 경험이 많습니다. 뭐니 해도 서울시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불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동혁의 극우 노선이 온건 합리적인 중도 성향으로 대표되는 서울 시민들에게는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장동혁이 지금 한동훈, 배현진, 김종혁 이런 계엄 진압파라고 불러야 되겠죠. 계엄 진압파, 계엄에 반대했던 사람들을 윤리위의 허위 사실 등에 기초해가지고 공산당식으로 이른바 숙청극을 벌이고 있으니까 계속 장동혁 물러가라는 강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은 서울시장 후보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 자기가 속한 당대표 물러가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다고 계산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최근에 발표되는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 정도면은 장동혁 대표는 스스로 물러나야 당을 위해서. 그런데 오늘 내일 또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루에 한 건씩 사고를 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억나는 것만 해도 최근 한 열흘 사이에 있었던 것이 느닷없이 투표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한국갤럽에 따르면 약 80%입니다. 어떤 정책에 대해서 여론이 80% 반대하는 그런 정책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들어 만나자고 해서 만나겠다고 하니까 12시 오찬 약속인데 11시에 갑자기 못 가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표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표를 던질 한국인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장동혁 극우파는 이번 선거를 포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거를 포기한 이유는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목표를 바꾸는 거죠. 그 목표는 이번 선거에서 참패 또는 전패를 하더라도 당권은 계속 가져가겠다 하는 그 목표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싸움을 할 때 이기는 걸 포기하고 상대방을 흠집내겠다. 너 죽고 나 죽자, 같이 죽자고 덤비는 사람을 상대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이제 국민들도 선거를 포기한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극우파 정당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를 포기하면은 그건 정당이 아닙니다. 그건 패거리입니다. 이런 패거리는 투표를 통해서 해산시켜버리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는 이야기죠. 이번 선거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패거리 정당을 국민이 투표로서 해산시키는 게 맞느냐 하는 어떤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며칠 사이에 발표된 여론조사 대충 추세가 이재명 대통령 잘한다가 64%, 65%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에 최고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장동혁의 극우 노선이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노선에 박살이 나고 있다는 수치죠. 64% MBC 조사 64% MBC 조사에 따르면 코리아 리서치 1000명 상대한 조사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소통을 잘한다, 투명성이 있다, 민생 경제를 잘 챙긴다, 외교 잘한다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지금 지지율이 64%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당 지지도는 민주당 지지 46%, 국힘당 지지 23%입니다. 딱 2대1입니다. 46대 23이라는 이런 격차로는 참패를 넘어서 전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선거에서 여당 찍겠다가 54%, 야당 찍겠다가 37%, 그 격차가 17%포인트나 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틀 전에 MBN 토요 와이드 인터뷰에 나와서 자신이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구구절절 맞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우리 당이 아직도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분들이 주로 장 대표 주변에 포진하고 있다. 이런 분들이 계속 계시는 한 노선 자체가 윤의견에 가깝다고 느껴지는 한 이번 선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평소 정치에 크게 관여하지 않은 분들, 이른바 중도층 스윙 보트들은 우리 당의 지금 노선을 썩 좋아하지 않는다. 그것은 장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면모로 나타난다. 그래서 빨리 전륜을 해달라는 요청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이 관찰점이 정확합니다. 본인은, 즉 장동혁 대표는 계엄과 전련했다, 계엄에 반대한다고 말을 하지만은 그 주변에는 윤어게인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치를 평가할 때 그 사람 말 보고 평가하면야 다 천국을 만들 사람 아닙니까? 근데 행동을 보면은 천국을 만들겠다고 해놓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는 겁니다. 그 주변에 누가 모여 있느냐. 그런 또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강한 목소리를 내는 것과 관련해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입 바른 소리 하면 원래 미움스를 받긴다면서 서울과 경기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자 중에서 22명이 국민의힘인데 이분들이 전부 사색이 되어 있다. 빨리 당에서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는 노선으로 바꿔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분이 수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후보군이시겠죠. 한동훈 전 대표를 편든다는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제가 이렇게 절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당 지도부가 무게 있게 받아들여 깊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또 배현진 의원이 당권 정지 1년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점을 두고서도 당 지도부가 계속 축출 정치를 하고 있다. 어떻게든 다 보듬어 안아서 함께 선거를 치르는 체제로 들어가야 하는데 굉장히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윤리위원회 결정은 이미 내려졌지만 당 최고위원회에서 바꿀 수 있다. 당헌 당규상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취소하는 게
당 지도부 회의에서 가능하다며 지도부에 그런 결단을 촉구한다. 함께 모두 보듬어 안고 선거를 치르고 미래로 가야 하는 게 모든 유권자가 바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자신의 이 간곡한 요청이 극우파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이런 몸부림을 통해서 더 큰 포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흘 뒤에는, 즉 2월 19일에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선고가 있고, 이 선고에서 무기 아니면 사형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선행재판에서 12사문 내란에 해당한다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내란 우두머리 죄를 받을 가능성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었다 이겁니다. 그때부터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 배현진, 김종혁 징계에 대한 책임을 다른 관점에서 지게 될 것입니다. 즉 내란 비호 정당이다. 내란을 막으려고 했던 사람을 허위 사실을 만들어가지고 내쫓았다. 국민의힘은 아직도 내란 비호 정당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이런 법리를 거의 완성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는 지방선거의 의미는,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좌우를 떠나서 내란 정당을 해산시켜버려야 된다. 헌법재판소에 넘겨가지고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까 투표를 통해서 내란 정당을 정치적으로 해산시켜버리자 하는 논리에 아주 강력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2014년에 정당이 해산된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통합당의 위험성보다는 지금 국민의힘의 위험성이 훨씬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란 비호당을 투표로 해산시켜버리자. 그리하여 극우를 와해시키고 극우와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는 극좌 노선을 분쇄하고 중앙에 실용적인, 상식적인 헌법, 사실을 존중하는 세력이 모여가지고 새로운 정치적 단위를 만들어내자 하는 지금 이야기가 여러 사람들을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난 2월 8일 잠실에서의 토크 콘서트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국가 중심 세력이 나와야 한다. 어떤 기준이냐? 헌법과 사실과 상식을 존중하는 행동하는 다수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적 활동과 사고를 함으로써 역전성을 거둬야 된다. 극좌 극우를 다 젖히고 바로 우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국가 중심 세력론을 던졌습니다. 역전성이란 말이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우리 국민들이 여야를 떠나서 오로지 헌법, 사실, 상식에 기준하여 투표하고 정치하고 하면은 12.3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전보다 훨씬 좋은 정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럴 힘이 있습니다. 계엄에 반대하고 윤석열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적어도 한 70%는 됩니다. 70 많으면 80%까지 됩니다. 이들은
상식적 국민입니다. 이들을 믿고 이들에게 호소하고 하면은 길이 열리는데, 장동혁 그룹, 즉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이 불법계엄 옹호론자들, 계몽령 운운하는 이 자들의 사고 방식은 좀 격하게 표현하면은 국민을 개돼지로 봅니다. 세계에서 가장 IQ가 높고 학력이 높고 근로시간도 가장 긴 가장 우수한 한국인을 개돼지로 보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계몽령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윤석열의 계몽령이란 말은 국민들이 잠자고 있으니까 깨워야 된다. 보통 수단으로서는 자극을 줄 수 없으니까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국회를 습격하고 선관위를 습격하는 계엄령을 통해서 깨워야 될 정도로 우리 국민들은 우매하다. 완전히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겁니다. 이런 세력이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 국민의힘을 어떻게 할 거냐. 미친 개에겐 몽둥이가 약이다 하는 말을 한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때는 공산주의자를 향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부정선거 음모론은 공산주의와 똑같이 현재는 더 위험한 망상이고 광신입니다. 감사합니다.